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오랜만에 접속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다고 하죠.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독도님은 신나는 금요일인데 너무 춥다고 하니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최대한 꼼지락대는 중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독도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 회사 가기 너무 싫은 월급날이다. 월급날이라고요? 그렇죠. 월급날이 안 좋죠. 바로 빠져나가니까. 네, 여러모로 안 좋네요. 그렇죠? 춥기도 하고 돈도 왔다가 바로 가고. 다 아는 얘기지만 빛보다 빠른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힘내서 일어나시고요. 네. 밖으로 나가시고. 9347님, 제이비 이렇게 추운 날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이 땡기죠? 어이구, 제가 가래떡 제일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족이신가?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최고인데. 연탄불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약간 탈 정도로 구워서 먹으면 기가 막히는데. 네. 꿀은 안 찍어 드십니까? 저는 꿀 안 찍어 먹어요.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군요. 9347님께서 어떻게 취향을 아셨는지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동네 자랑도 해주셨어요. 우리 동네 수원 메탄시장. 새벽부터 가래떡이에요. 어이구, 그렇게 파는 거예요? 연탄불에 구워서? 연탄불에 굽는다는 얘기는 없고요. 네.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이 있다. 네, 수원 메탄시장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0180님, 강원도 양구에서 대추차 끓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 대추차도 괜찮은데. 가래떡 먹고 대추차 딱 먹고 조합이- 딱이네 딱. 조합이 좋네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종배영님 감기 조심하시고 제발 기분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라는 주문을 해주셨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대를 한 싹에 잘라버리세요. 네. 네, 앞으로님이 체감온도는 떨어져도 시선 집중은 후끈 달아오릅니다. 추위에 좋은 방송 시작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안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는 송경호 당시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추진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때였고 검찰 안팎에선 교체설이 돌던 때였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송경호 당시 지검장의 교체도 없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4개월 뒤 명품백 전담 수사팀 구성이 추진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김건희 씨는 메시지를 또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V0와 V1이 쌍으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온갖 위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더 얘기할 거 없고요. 다른 점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의 동기, 그것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탄 도구로 검찰을 동원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1월과 5월의 움직임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자, 1월에는 송경호 당시 지검장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퉁쳤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직후엔 윤석열 부부가 전방위로 뛰어야만 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해야만 했었습니다. 겨우 틀어막으면 몇 달 뒤 다시 삐져나오는 일종의 두더지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검찰의 행태, 그리고 정반대로 커져가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탄 공격 흐름. 자, 이 속에서 더 강력한 도구를 동원할 유혹에 빠졌고 그래서 택한 게 바로 군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린주님이 그 당시 당최 이해가 안 갔던 게 검찰의 수사 태도였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니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지 않냐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이인수님은 공정과 상식을 외쳐서 대통령이 되더니 나라와 국민은 뒷전, 어떻게 하면 와이프 지킬지 그 궁리만 한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속에 김건희 씨는 뭐라고 저장이 돼 있을까?
여사님일까 V0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을 보면 김안빵이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방 사모님을 뜻하는 건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아무튼 뭐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정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기에서 안가에 불려갔다는 송경호 지검장이요. 예. 그리고 이 저기 논란 속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여러 번 패신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좀 입을 열어야 하지 않냐라는 촌철님들의 댓글도 있는데 입을 뭐 어떻게 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단호한 이른바 검찰의 카르텔 수십 년째 목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172, 반대 넷, 기권 둘, 무효 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표결 전에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어제 CBS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계엄 사과 표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사과를 했고요. 뭐 5년 전, 10년 전 일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과를 했고 아직 우리가 계엄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를 묶어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죠? 자,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언제일까를 한번 봅시다. 참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목요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의 경우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는 12월 2일, 영장 발부 여부는 그 다음 날인 12월 3일, 바로 내란 1주년이 되는 그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문제죠?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영장과 정당 해산을 묶어버렸습니다. 뭐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사안을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찌감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반대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 계엄과 당을 분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겠죠. 이게 바로 그림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 요구에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왔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그림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발부되는 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석고대죄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강경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계엄 사과의 여지가 조금은 생기겠지만 발부되면 그 여지가 오히려 바늘구멍처럼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데이지님이 또 판결이 문제네요. 또 판사들이 퀴를 쥐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박주부님은 JB 그런데 영장이 나올까요? 영장 발부 가능성 우리 촌철님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넘겨드리면서 조현진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사과가 아니라 내란임을 인정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 배시시 남매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사과가 아니라 불법 계엄이었음을 인정하고 저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아니, 불법 계엄임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참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는 게요.
12.3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라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과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는 겁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썬더6890님이 당연한 걸 기도해야 한다니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둘째,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항소 포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사적 이익 추구 안 했으니까 항소를 포기한다. 자, 이 논리라면 공익 추구를 명분으로 행하는 범법 행위는 모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네요.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그럼 한번 대보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 행위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입에 뭐를 올렸습니까? 국민저항권 운운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익이 뭐가 있죠 그러면?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지금 비교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까? 행위의 정도가 그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2차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경중 말고 지위의 고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 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 검찰이 한번 답을 해보시고 두 번째, 장기 분쟁을 최소화한다? 자, 이 논리라면 일반 피고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 출석을 미루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끌어와서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시간을 끌 수 있겠네요. 사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재판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 났습니다. 그럼 검찰이 항소 안 했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끌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힘있고 빽 있어서 재판 오래 끌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항소 포기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궁금한 게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는데 그럼 당사자는 어떨까 이걸 봤는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 아예 밝혔더라고요. 항소한다고.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믿자야 본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소를 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일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인 거죠.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뿐 아니죠.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박성준 전 의원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클래스 마스터님,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 옥황상제님, 검찰의 선택적 항소와 포기 아닌가요? 공적인 이익 추구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폰트캅님은 죄를 묻는 거 아니었어요?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어디로 갈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라고 부르죠. SH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빌려준 돈이 876억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605억 원은 올해가 만기였다고 합니다. 1차 495억 원을 작년 11월 말에 1년 만기로 빌려줬고요. 2차로 110억 원을 올해 4월 말에 6개월 만기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액 회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상환 개시 시점을 1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13년이나요? 네. 왜요? 민간 차입 대출이 있을 경우 SH 대여금은 후순위 상환 조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그 대출금부터 먼저 갖고 나서 SH 대여금 갚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올해 6월 23일에 신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갚아야 하는데
그 만기가 언제냐? 2037년이라고 합니다. 12년 뒤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2038년부터 SSG 돈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사정이 이러면 대여금 이거 떼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SH는 낙관하더라고요. 한강버스 정식 운항 이후 부대 시설 매출이 상승 추세이고 선착장 시설의 활성화나 명소화 등을 추가 수입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팝업 및 대관이라든지 5개 광고판 설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어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서울시 주장과 판박입니다. 근데 이건 한강버스가 아무 탈 없이 운항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클 때나 성립되는 얘기인데 지금 실태가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네. 네, 목성님이 서민 전세금은 연장 없이 따박따박 올리면서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무담보로 빌려준 겁니까? 뭐 이러면서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들을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사법 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수사를 하라 뭘 하라.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호소인식이나 나서서 이제 저희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니 저희들은 뭐 당연히 즐겁죠. 우리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은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변호인단은 우리 김용현 장관은 이제 호소인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아, 네. 평가는요? 저 주장에서 밑줄 칠 대목이 있는데요. 더 이상 이진관 판사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점을 확인해 봅시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하는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허장성세다. 뭐냐? 꼬리 내리면서 크게 짖는 강아지의 모습 또는 뒷걸음질 치면서 손가락질하는 유치원생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유치원생의 제이비가 비유를 했을 때 이런 댓글이 있긴 했어요. 유치원생은 귀엽기라도 하지. 네, 그리고 떠돌이헌터님 이런 헛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요? 뉴스에서 다루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다음 뉴스 짧게 갈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뉴스를 전해드릴 그럴 시간적 여유는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돼버리면 법 질서, 헌법 질서 나아가 국민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체제사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등 많은 분들은 이거는 변협이 나서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